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주변 시세와 상당 부분 갭이 큰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서울에서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을 오픈했던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 42평 분양가가 무려 15억 5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인의 마감이 되긴 됐습니다. 망우역을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서울 아파트 대체로 뭐 20평은 이제 뭐 10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84제곱은 뭐 우습게 13억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이 아니라 뭐 비강남권에서 이 정도 분양가로 치고 올라간다면 정말 손에 닿지 않을 정도의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42평은 뭐 무려 15억을 육박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서울 아파트 잡기만 하면 이후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주변의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근처의 아파트인데 뭐 같은 평수를 따지자면 최고가 16억에서 지금 11억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5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뭐 분양가는 15억인데 주변 시세는 11억이야. 거의 뭐 4억 프리미엄이 아니라 마피가 날 정도로 상당 부분 뭐 지금 신축, 특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검단 신도시,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렸다가 최근에 분양가가 그래도 좀 싸게 나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근접성을 따져서 상당 부분 분양을 하면 많이 몰렸었죠. 근데 최근에 분양가가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검단 신도시 파밀리의 엘리프가 분양을 하는데 34평이 5억 6천 정도 돼요. 1년 정도 전에만 해도 4억 5천 정도 됐었는데 거의 1억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그 정도로 지금 검단 신도시도 상당 부분 분양가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평대가 4억 5천을 찍고 있으니까 옛날에 1년 전만 해도 30평대가 4억 5천인데 이제 20평대가 4억 5천 정도 되고 있고요. 30평대는 5억대 수준을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는 어떨까요? 검단 1차 피오레가 34평인데 지금 1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억 7천에서 3억 4천. 지금 30평대 아파트도 검단도 지금 3억대인데 분양가가 5억대야. 이것도 2억 정도의 마피가 날 정도죠. 그 정도로 이 신축 분양가에 대한 이 메리트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월암동, 의왕 월암 대방 디에트르 레이크 파크. 그냥 굉장히 아파트 이름이 길죠. 33평이 6억 9천입니다. 와, 아니 월암에서 거의 7억 가까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나오네요. 84제곱 분양가인데 이 정도 가격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정말 이 경기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분양가가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걸 고스란히 알 수가 있고요. 의왕 월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이 얼마 전에 A1, A3 블럭 당첨자 50% 안팎의 본청약만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이 본청약 찢어버렸습니다. 왜냐? 분양가 때문이죠. 본청약이 18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4,200에서 4,3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사전 청약의 메리트가 뭡니까? 분양가 싸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청약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건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끌어당겨야 할 대출 파이가 더 늘어나니까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의왕시 의왕 팍프로지오가 10억에서 6억까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6억 8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6억 9천이야. 이건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천 레미안 송도 센트리폴 1블럭 32평 분양가가 7억 8천입니다. 송도는 역시 계속적으로 8억에 가까운 분양가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송도역이 좀 가깝다는 이유로 8억 가까운 분양가, 송도 집값이 지금 안심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변 시세 보시면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최고가 대비 6억 4천이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의 절단이 나고 있죠. 12억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7억이야.
분양가보다 훨씬 더 낮은 이 거래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칫 어떻게 보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방은 어떨까요? 범어동, 범어자이르네, 대구, 수성구 36평 분양가가 10억 8천이야. 이거는 뭐 서울 수준이야, 서울 수준. 이 대구 수성구 신축 분양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30평대는 10억이 넘어갑니다. 범어역이 좀 가깝다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주변 시세 어떨까요?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 우방 1차가 10억에서 지금 5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반토막 나고 있죠. 근데 분양가는 얼마다? 10억 8천이에요. 전혀 주변 시세가 하락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 에코 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 아, 요새 아파트 이름은 시어머니들이 아파트 이름 딱 이 기억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봐. 왜냐하면 며느리 아파트 못 찾아오게. 그 정도로 지금 뭐 아파트 이름이 뭐 장황하게 지금 늘어지는데 43평 분양가가 11억 4천입니다. 와, 부산도 뭐 만만치가 않죠.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주변 역세권 글쎄요. 여기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높게 치고 올라가네요. 그럼 주변 시세 어떨까요? 강서구 대방 노블랜드 오션뷰 1차 10억에서 4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6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반토막 나고 있죠. 근데 분양가는 얼마다? 11억이에요. 11억.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분양받을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라. 뭐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서 싹 뭐 주변 시세 훑어보면 뭐 거의 더블업 정도 될 정도로 분양가가 높게 나오니까 이 분양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경기, 인천, 서울 연간 분양가 추이 격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갈수록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서울은 5,400만 원 정도 훌쩍 뛰어넘고 있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은 3,400 정도 뛰어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차이가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날 정도로 계속해서 분양가는 나홀로 독주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뭐 분양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기 신도시가 그동안 뭐 분양가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이젠 더 이상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어찌 보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양 창릉 사업비가 최대 4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 사전청약 당첨됐다가 당연히 본청약에서 계약서 찢어버리죠. 누가 이렇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가격 믿고 진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격 자체가 담보가 안 되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분양가 상승이 청약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최근에 고양 창릉 3개 블록 모두 사전청약을 진행한 블록인데 인천계양 A2 블록 당시 분양가 4억 9천만 원이었지만 본청약에서 무려 5억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35가구가 본청약 포기했어요. 562가구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가까이 되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사전청약 부분도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무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메리트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약에 뱉기된 사람들이 뭐 본물처럼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이참에 그냥 뭐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그동안 모아놨던 그냥 청약 통장 찢어버리자. 11만 명 정도가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지금 구축 아파트가 고점에 매달려 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떨어지는 추세로 저가로 지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굳이 뭐 신축 아파트 붙잡을 이유가 없어. 구축 아파트 기다리기만 하면 관망하면 저점에서 얼마든지 청약 통장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그냥 과감하게 깨버리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건 본인 선택의 몫이고요. 이렇게 지금 뭐 청약 통장까지 깨는 이유 바로 우리나라 1인당 GNI 달러 기준 소득이 540배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나 체감적인 어떤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PGDI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가계가 소비와 저축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말합니다. 이 PGDI가 가계의 구매력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죠. 근데 1975년 이래로 연평균 8%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체감적인 가처분 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동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지금 뭐 분양가가 뭐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높아가는 추세에 어떻게 덥석 그 아파트를 물 수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저가 상품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크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분위에 해당되는 저가 상품 가격 올라가는 추세 한번 보세요. 거의 뭐 용이 막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가 상품보다 오르는 폭이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 저가 상품들 이제 만만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마트에 가격표가 달라져 있어. 이거 뭐 물건 딱 집기가 겁이 나거든.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이거 신축 아파트 뭐 자고 일어나면 뭐 1억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분양시장에서 분양이 성공할 수가 있겠냐고요. 가뜩이나 이렇게 물가를 부추기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환율 부분. 오늘은 좀 진정이 됐네요. 1400, 이게 진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1470원까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486원까지, 지난 주말 뭐 거의 뭐 패닉 상태였죠. 환율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 심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이번 주에 늘 궤적이 그래 왔듯이 주중 초반에는 좀 약간 내려앉는 환율 분위기였다가 중반 후반 가면 뭐 거의 천장을 뚫는 그런 어떤 궤적으로 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이렇게 환율이 정말 정신없이 오르게 되면 물가 부분에서는 감당 못하는 그런 어떤 사단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뭐 원달러 환율 추이만 봐도 지난달 11월 29일 불과 한 달 전입니다. 1398원이었는데 지금 1486, 거의 200원이 올랐어요. 200원이. 그죠? 200원 가까이 올랐죠. 그 정도로 지금 환율 추이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환율이 10원, 20원 올라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1398원에서 1486원, 200원이 아니네, 100원이네. 100원 정도 올랐네요. 그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환율 추이가 급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당국에서도 좀 엄청나게 지금 환율 개입해가지고 좀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은에서 계속적으로 뭐 구두 개입, 외환 보유액, 그리고 직접 개입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간접 개입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 구두 개입해서 환율 부분에서 좀 환율 진정세를 심리적으로 좀 견인하려 해도 이게 잘 먹히지가 않죠. 워낙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환 보유액, 외평기금 통해 가지고 지금 뭐 4,500억 달러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뭐 무한정으로 풀기에도 외환 보유고가 지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스텝을 밟아가면서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연금공단 뭐 스와프 통해 가지고 지금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스와프 이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환율 시장이 비상이다. 결국은 이 환율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체감되는 물가 지수가 뭐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축, 한미 기준금리 추이가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뭐 기준금리 내리고 있어도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지금 1.5%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아마도 1월 달에 한은이 지금 경제 비상에 걸렸기 때문에 0.5% 정도의 B컷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1월 달에 동결할 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금리 차이가 그렇게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여전히 108 번뇌가 아니라 108.06을 지금 찍고 있잖아. 대부분의 자국 통화 가치 상당 부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달러 강세 쪽으로 자본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고, 국내 투자자들은 113억 달러가량 뭐 미국 자산 사들이죠. 이걸 사들였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달러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유출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국내 증시에서 20조 원 정도 팔아버리고요. 자본 유출이죠. 결국 국내에서 돈이 잘 돌지가 않아. 고이지도 않고 굳히지도 않고 상당 부분 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엔 경제성장 부진, 이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걸려야지 뭐 외국 자본들 들어오고 국내 어떤 투자자들도 좀 국내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텐데 뭐 계속적으로 밖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가 지금 4.6%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 금리를 직격을 하거든요. 미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해서. 결국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서 구매력은 감소되죠. 더군다나 미국 국채 10년물이 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저격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받은 사람들 이제 영순위의 원금이자 갚아야 돼.
계좌에 월급 꽂히면 거의 뭐 순삭될 만큼 원금 이자가 쭉쭉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뭐 소비력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구매력은 더 감소 추세로 갈 수밖에 없죠. 내수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게 가장 큰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은행 보세요. 주담대 금리가 상단 5.89%, 0.15%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동금리가 뭐 내렸다 해서 주담대 금리 내렸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담대 금리는 반대로 계속해서 역행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고점에 올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금리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한국은행이 또 27일 발표한 대출금리 보면 3개월 연속 오름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4개월 연속입니다. 뭐 주담대 일반 신용대출 중심으로 0.24%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4개월 연속 상승세 좀 계속적으로 궤적을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상당 부분 개인에게 있어서 이 구매 심리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뭐 거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고 매수 우위 지수 지금 기준선에서 한참 내려왔죠. 37.7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더 내려갈 거예요. 1월 되면 뭐 거의 20에서 10까지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매물량 폭주하고 있죠. 지금 집주인들이 매물을 또 다시 거둬들이고 뭐 눈치 보기 어떠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하등에 소용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대외 환경 변화가 1월 20일 트럼프 집권 이후부터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직격탄을 맞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뭐 거래량 보세요. 뭐 거의 박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거래량 3,200건에 딱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거의 뭐 정지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부동산 거래량은 지금 뭐 완전히 박살나는 상태. 거래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래량 떨어진다고 해서 거래가 뭐 떨어질 리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구매력 자체가 완전히 기본 어떤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라설 수 있는 어떤 디딤돌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손재지표가 지금 코스피 시장이잖아요. 오늘 뭐 간신히 2423을 찍고 있는데 외국인 2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200억 사면 뭐하냐? 1조, 2조가 빠져나가는데 이게 살짝 뭐 회복 기미를 보여도 이게 200억 수준이에요. 300억 수준. 기관이 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이 지금 빼고 있잖아요. 국장 탈출. 어떻게 해서든 미국 증시에 올라타기 위해서 수익률에서 뭐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미국 쪽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뭐 연기금조차도 뭐 국내 주식을 담아가면서 코스피 지수 좀 저항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연금까지도 지금 뭐 후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경쟁력 없는 코스피 이 종목들 사들여봤자 뭐 어떤 수익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뭐 20% 이상 국내 해외 주식 비중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연금이 장기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해외 투자 지속해서 늘리고 국내 투자 줄여가고 있고 국민연금도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하물며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지수하라고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여력이 생긴 만큼 큰 손이 구원투수로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 가격 한 달 새 6억 뚝 1억 2억 우습다. 외곽도 강남 집값도 전 단위적으로 지금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을 향해서 요동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락에 가까운 하강 국면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구매력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금리를 낮춰서 저공비행에 들어가는 중앙은행 스탠스, 이제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 금리 수준은 오히려 역으로 하드하게 느껴져. 중앙은행에서 금리 낮춰도 시중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거래 절벽은 굳히게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자산 시장의 대변동이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산 시장은 한국에선 버블이 붕괴가 될 거고 금융시장은 구조적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듯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감하게 아주 잘 움직인다면 아주 큰 틈새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주변 거래가하고 거의 뭐 2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칫 고점에 물리면 테러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 많아요. 그래서 분양시장은 관망하시되 매매 시장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뭐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틈새를 보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찾아올 것 같고요. 금융시장 변화도 역시 잘 지켜보시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정말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한번 부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